우리 그 커뮤니티 가든이 추구하는 것은 세대 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를 만들자. 이것이 어떤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체 복원, 협동 이런 것이 우리 백년정원을 끌어가는 어떤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이 전문 강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교수님들처럼 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한 결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백년정원을 소개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요걸 수료를 끝내고 함께 정원을 꾸미는 데 있어서 우리 일기분들의 어떤 경험들 그 다음에 가드너들이 옆에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같이 해왔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거 어떻게 하지? 나 농사 한 번도 안 줘봤는데 어떡하지? 꽃을 내가 어떻게 가꾸지? 뭐 이런 거 굳이 걱정 안 하셔도 그 안에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아마 잘 하시는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처음엔 잘 몰랐는데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잘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도도 받고 또 여기 오늘 5, 60대 분들이 대부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 안에서 다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그 재능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강사로 모셨어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실제로 반은 어떤 그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거는 실제로 현장에서 기능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기능이 있는 분들 모셔다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이번 제2기는 지역에 있는 강사분들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반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백년정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뜰정자에 동산원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 동안 그 말하자면 정원을 한번 꾸며보자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 앞에 뜰을 만들어서 뜰이 있는 곳에서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정원을 꾸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꿈, 로망, 희망 이런 것들이 우리들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주지 못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사시는 데가 다 빌라일 거고 아파트일 거고 앞에 나가면 다 세멘트일 거고 그렇죠? 다 그렇게 사시죠? 네. 여기서 저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정원을 꾸며가면서 농작물도 이렇게 직접 수확해서 이렇게 수확해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도심지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그 혼자서는 사실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나는데 시에서 이런 기회의 장들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뭐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각자 그게 몇 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각자 이쁜 자기만의 정원, 자기 가족만의 정원, 그리고 우리 이웃만의 정원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백년정원이 시흥시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1년 반 됐는데 사실 그 도심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 하기에는 이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도 이거 1년 동안 하면서 이기분들을 받아들이려고 숱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근데 이게 이제 뭐 행정의 문제, 아까 또 농지법의 문제,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제약 조건이 많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신청권에 저희들 꿈은 그렇습니다. 각 동별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자. 그런 것들이 우리 백년정원 1기 또 백년정원 운영위원장으로서 만들어 나가고 싶은 그런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1년 반 동안 해보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 이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한 그런 이런 공동체 속에서 그 백년정원이라는 이 틀 안에서 함께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저만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 함께 행복해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 분들을 모시게 된 거고요.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백년정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백년정원이란 정원을 가꾸는 지역 공동체 모임이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식물을 알아가고 체험하면서 그 어떤 협동과 공동체를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흥 아카데미 출신들의 자발적 공동체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료를 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할 그런 공동체 장소도 우리들이 이제 그 자체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함께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그럼 그게 뭔데? 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원이나 각종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시흥 시내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정원들이 공원이나 정원들이 한 100여 개 있다고 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데가 보면 잘 관리되는데 우리 시흥시의 대표적인 공원 어디인가요? 비둘기공원. 예. 그 정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 이쁘다. 잘 해놨다. 실제로 이런 느낌을 받죠. 대부분의 작은 공원들은 왜 관리가 안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가보시면 뭐 어떤 데는 뭐 노숙자분들이 계신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시흥시에도 노숙자분이 몇 분 계신데요. 그 안에 또 그 나름대로 다 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장 노숙자도 계시고 뭐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룰이 다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백년정원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정원을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보면 참 이렇게 관리가 될까? 이렇게 좀 달리 좀 우리들이 직접 해보니까는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은 그냥 비둘기공원을 갔든 옥구공원을 가시든 지나가면서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만 느끼시죠. 이쁘다. 아름답다. 그냥 느끼시고 그냥 지나가죠. 근데 우리 백년정원은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하고 좀 다른 특별한 뭔가가 생긴다라는 거죠. 직접 체험을 해서 우리가 환경과 생태에 대한 중요성도 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나만 즐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초대하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즐기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심 공동체.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도 이제 자식이 뭐 다 성인이 돼서 뭐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공동체라는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다 잊혀져 가고 있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저도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러게 어떤 가족 공동체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느냐. 저 자신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집사람과 아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나. 그렇다고 관심사가 비슷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없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근데 이 백년 정원을 하면서 이 도심 속에 이런 공동체 모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런 이웃의 정을 느끼고 이웃을 고민하고 이런 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져 버리고 남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이런 문화가 다 사라져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속에는 다 있는데 살기 바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옆 사람을 내가 함께 고민을 해.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고장에 대해 고민하고 고장에 대해 지금 현재의 관심사가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눠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도심 공동체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확인된다라는 거죠. 그거 왜 하는데? 뭐 금방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1970년대인가요? 뭐 남진이 부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런 우리 그 노래 우리 귀에 익숙하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꿈속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되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는 다 붕괴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왜 그러냐면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 거 해결하기 바쁜데 그 공동체가 뭐야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시족 공동체라든지 마을 공동체, 가족 공동체 등 각종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거 얘기 안 해도 그냥 우리 몸에 그냥 그런 것들이 배어 있죠.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우리 몸 자체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살았는데 작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 옆집에 지금 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옆집에 누가 살고 우리 밑에 집에 누가 살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느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사회로부터 그 받는 소외감, 격리감 이런 거는 아마 다른 분들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50 중반이 조금 넘었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늙은 것 같지 않은데 늙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 더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옆에 주변 분들하고 어울리려면 잘 어울려지질 않아요. 잘 안 놀아줘요. 쉽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예? 그 우리끼리 어울리자고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50대 60대 우리끼리 어울리자고요. 정원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남녀노소 그다음에 세대 간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지금 일기 분 중에서 86대신 분이 계세요. 넘버원이신데 그분은 봄서부터 가을 때는 정원에 와서 살다시피 해요.
정원에 와서 살다시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넘버 2가 지금 80 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60, 70, 50, 40. 40대는 아주 극소수인 것 같아요. 주류가 50대, 60대예요. 50대, 60대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되죠. 뭐. 어울리면서 재밌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1년 반 해보니까는요, 되더라고요. 누가 굳이 인위적으로 그걸 막 이렇게 꽤 맞춰서 안 해도 자연스럽게 정원에 와서 어울리면 애들하고 젊은 부부가 오게 되고, 젊은 부부가 오면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같이 뭐 필요하면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이제 식강 거쳐서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요. 관심만 쏟고 열정만 있으시면 조금 근데 몸은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예? 이 꽃 농작물을 이 가꾸는 것 자체가 몸이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피곤하면서도 피곤함을 잘 못 느껴요.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 있어야 된다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 혹시 손 들어 보실래요? 예. 혹시 농작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 나머지 분들은 뭔가요? 손 안 드신 분들 뭐죠?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좋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농작물에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일수록 정원에 관심이 많아요. 정원과 농작물을 혼합해서 같이 심는 건데, 우리가 아까 이런 규정들이 쭉 있죠. 그러는 건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도심 생활만 해와서 사실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할 줄을 모르니까 잘 안 하게 돼요. 주로 이제 저 같은 재정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화초류를 많이 심어요. 이제 꽃이나 나무 이런 종류로 많이 심으면 약간 덜 피곤해요. 분명한 건 그래요. 분명한 건 덜 피곤해요. 예, 굳이 이게 봄에 야생화 동면하는 것들 다 심어 놓으면 봄서부터 가을까지 꽃 피고, 겨울에 잠 잤다가 그 다음 연도에 또 잘 피고요. 그러니까 잡초만 제거해 주면 돼요. 잡초만. 근데 이 엽채류나 이 농작물을 키우면 이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따줘야죠. 뭐 해줘야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좀 게을러서 주로 농작물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걸 하게 된, 시흥시에서 이런 걸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심 속에서 어떤 그런 공동체 붕괴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정주의식을 못 느끼고 자꾸 떠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가드너 지금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지 행복해. 내가 시흥시에 여기 이사를 안 왔으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느끼고 살 것인가. 그런 얘기를 누누이 강조하신다고, 얘기하신다고. 나 진짜 시흥시에 잘 이사 왔다. 시흥시에 안 있으면 60, 70대 노인분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노인장 가봤자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시고 하실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자연을 접하고 자연과 벗하며 진짜 5, 60, 70대 분들이 함께 공동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시흥시가 왜 만들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행복해지실 권리가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 시라는 거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 내에 각종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하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깜짝 놀라는데요. 한 30개 넘는 것 같아요. 자기 관심사항과 관련돼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해결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습니다. 여기 그런 거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자기 관심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흥시 그 백년정원도 그것의 하나라는 겁니다. 30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 어떤 학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출한 분들이 한 1000여 명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년정원의 특징을 말하자면 그 제일 중요한 게 세대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에게는 어린이들이 그곳에 오늘 여기 그런 분들 참석을 하셨고 우리 30명 가드너와 7군데의 단체가 지금 정왕동에서 같이 활동을 해요. 거기엔 보면 장애인 복지관에서 뭐 그런 공간을 빌려서 쓴다든지 어린이집에서 빌려서 쓴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학습의 장으로 그렇게 마련해서 실제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도 하고 그 어린이들에게 그 실제 접촉하게 하고 그럼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죠. 여러분들도 손주분들 아저씨 근데 여기 아저씨 분들 중에서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연히 동화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싫어해요. 아저씨들 귀찮다고. 아주머니들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같이 모시고 나오려고 그러면 나와서 일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복잡하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시고 그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정원을 좋아하는 그런 마니아로 변신한다라는 거죠. 하여간 우리들이 평상시에 그냥 막 지들이는 어떤 그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일반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정원에 오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법 없어도 살 정도로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그 농작물도 여러분들 그 안에서 이 채소도 정원 안에 정원이거든요. 정원. 채소 정원. 꽃 정원, 나무 정원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적절히 조화롭게 만드시면 돼요.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흥시는 왜 하는가?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하셨어요. 지방자치의 꽃은 참여입니다. 참여. 여러분들 같이 이런 지방자치 살림에 대해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뭐 약 1조 4,500억 정도가 올해 예산인데 그 중에 한 30%가 재원이 30%만 그 재원이 조달되고 나머지는 국가의 재정 의존하는 그런 건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의 꽃은 시민들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를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 또 투명한 시흥시가 되는 거고요.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네 의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권리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참여 없이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방자치의 꽃은 참여다. 다인 것은 우리 그 민선 우리 김윤식 시장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시고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마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1년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2개의 이런 아카데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시가
CC하는 아카데미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개만 정리를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모내기 글방이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다음에 산림경영학교 그래가지고 우리 시흥시가 보면 산 뭐 그다음에 들판 뭐 논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시흥의 생태적 환경 자체가 그 도농복합 지역이죠. 그러니까 도심 같으면서도 도심이 아니고 농촌 같으면서도 농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산도 많다 보니까 산림경영학교를 유치해서 그 산을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 어떤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뭔가라고 가르치는. 그다음에 백세건강학교 이렇게 뭐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그 시민 리더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그 전파하는. 그다음에 그런 리더들이 말하자면 그 사회 안에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그런 공간들을 마련한다는 거죠. 뭐 갯골습지학교도 있고요. 백오수학교도 있고 갯골습지학교는 여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흥의 자랑인 갯골생태공원을 그 어떻게 하면 잘 갈 건가, 생태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모니터링하고 학습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각기 이렇게 백오수학교, 백년정원학교 그 중에 백년정원학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백년정원학교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30여 개의 그런 학교 중에서 백년정원학교가 한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그 활동하는 어떤 그런 걸 보면. 그래서 뭐 그 중에 이제 사장돼서 없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시에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놈도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뭐 의미를 못 느끼면 또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뭐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어떤 어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2대 8의 법칙이 다 존재하더라고요. 8은 소멸되고 2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것처럼 우리 백년정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고 발전된다라는 거죠. 다 열심히 하면 좋은데 실제로 또 활동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시흥시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걸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저도 이 시가 좋아졌어요. 이 백년정원을 하면서 이 시가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사실 이 시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나 꽃대어라는 어떤 조동아 시인이 쓴 시인데 나나 꽃대어 풀밭이 달라지겠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너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나 꽃대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는가. 이 시를 어느 순간서부터 저도 좋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이치는 나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렇죠. 나와 가족, 나와 이웃, 나와 지역, 나와 나라, 나와 세상 이런 거와 같이 모든 세상의 이치는 저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비록 처음에 시작은 나 하나지만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고 그런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 냉담자인데 우리 성당을 다니는데 냉담자인데 우리 성경 구절에 보면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그렇죠? 비록 처음에 나 하나였었고 나였지만 그것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엔 여러분들은 하나이지만 그것이 나가 네가 되고 네가 이웃이 되고 이웃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과 그 성경 구절에 나왔던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백년정원 식구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뜻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그런 백년정원 식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백년정원이 아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 자료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독일의 클라이가르덴이라는 건 아주 작은 정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서정원이 그럼 무엇인가 하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롤모델로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한 겁니다. 이제 지장님이 이제 외국에 출장을 간다든지 그러면서 시흥시가 처해져 있는 환경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시장님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참석하신 우리 그 소통 담당관실의 우정욱 담당관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시흥시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것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 독일의 교육자에서 이시면서 의사인 슈레버라는 분이 계셨는데 자꾸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도심 속으로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이 원인 모를 병들을 자꾸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이분들이 왜 도심 속에서 이런 병들을 얻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한번 치료를 해보자 라고 말하자면 그분이 주창해서 시작하게 된 게 이 클라이가르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톤치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예. 이게 1937년에 러시아의 생물학자인 토킨이 주창한 치료법입니다. 이게 아프고 작고 저도 10여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괜히 아파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괜히 이유 없이 아파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런 뼈 마디마디가 다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도 가고 작은 병원도 갔는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산에 훌륭한 의사분 중에 한 분이신데 원래 여기 연합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세요. 안용태 원장님이라고. 그분이 처음에 연합병원이 유명해진 게 내과 때문에 사실 유명해졌어요. 초창기에. 근데 그 내과의 과장님이셨는데 그분은 진정한 의사이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분은 한 곳에 안주하지 않는 거죠. 항상 자기가 의사로서의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에 대해서 자기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분한테 갔어요. 그분이 그런 것들을 잘 아니까 거기를 누가 추천을 해서 가봤어요. 갔더니 그분이 내 증상을 싹 들어보시더니 서랍에서 뭘 한 장을 꺼내요. 꺼내면서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봤어요. 보니까 제 증상하고 너무 다 똑같은 거예요. 제 증상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병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의사들 의료계에서는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는데 증후군이라는 것은 병명이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치료법도 불확실하고 이런 걸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뭐라 그러더라? 하여간 무슨 그런 증후군이래요. 신경증후군, 근색, 근육, 신경증후군,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덜 받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라. 마음의 안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약을 한 달치를 줘주시더라고요. 한 달치를 먹어보라고. 그래서 그걸 먹고 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약을 먹으면서 자연 치유가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의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럽이 선진국으로 가면 이제 산업화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런 그 알게 모르게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치료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또 중국의 의료 말하자면 그 거기를 제가 가보니까 전부 노약자분들만 이렇게 오셔요. 치료를 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주로 대상이 노약자나 외국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진료를 좀 아주 낮은 단가에 하시니까 그런 분들만 모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그분이 또 중국으로 의료 봉사하러 가신다고 거기를 접고 또 의료 봉사하러 가셔서 지금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아시겠지만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모인 협회가 한 15,000개가 돼 있대요. 그래 분해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도 이제 앞으로 백년 정원이 여러 군데서 많이 생기면 이런 분해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회원 수는 한 120만 명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독일은 연방건축법에 의해서 이런 걸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도심지 안에 그런 클라이가르덴이라는 그 도시계획 수립 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회비도 내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우리 백년정원은 지금 1인 월 10,000원씩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0,000원씩 내서 이제 공동작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동 씨앗을 구매를 해서 뿌려야 된다든지 이럴 때 회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10,000원씩 해서 지금 연 120,000원씩 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여러 나라에 실제로 선진국도 그렇고 또 러시아라는 이런 나라에서도 다차라는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 작은 별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약 그것에 대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약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런 문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독일이고요. 맨 위쪽에 있는 게 독일이고 저쪽이 한국입니다. 저기 양평 쪽에는 이제 별장 형식으로 해서 아마 분양을 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양평 쪽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별장식으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정원도 만들고 테마밭도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실제로 지방자치마다 약간씩 성격이 다른데 우리하고 성격은 다른데 이렇게 별장 형식으로 분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사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러시아의 그 다차 그런 정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는데 지금부터라도 가까운 곳에서 규모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작게라도 시작하면 그 안에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백년정원 운영은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자치회죠. 자치회가 있고 교육분과, 홍보분과, 공동체분과, 관리분과, 단체분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 7, 8명씩 이렇게 같이 집중 토론하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분과는 우리 항상 이제 아까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 교육들을 수시로 어떤 우리 가드너한테 제공을 할 것인가, 우리 회원들한테 어떤 정보들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담당하고, 홍보분과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정원을 우리만 즐길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이웃들에게 함께 공유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요. 실제로 활동을. 관리분과는 정원의 어떤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년정원의 실태 운영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 정도 규모선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뭐 관상정원 30%, 개인공간 30%,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휴식공간 40% 이런 식으로 이런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운영 규약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른 집, 옆집, 그다음에 식물에 피해가는 이런 어떤 그런 그 덩굴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고 옆에 나무도 막 이렇게 고사시키고 옆집에 이렇게 침범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필요치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심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먹는 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데다가 농약 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친환경 자재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탭이나 사용해야 될 액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한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런 공동 작업들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그 선순환 제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실제로 우리 그 땅에서 나는 그 부유물 뭐 쓰레기들 나오죠. 뭐 배추 껍데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고추 때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그거를 친환경 자재로 한번 퇴비로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1차로 좀 성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나온 1년 동안 나온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그걸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말하자면 왕겨, 그 다음에 낙엽 이런 것들하고 부숙탄하고 같이 섞어서 그거를 퇴비를 만들었죠. 근데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봄에 한 번 더 다시 뒤집어줘야 돼요. 이게 부숙이라는 게 결국 썩어서 말하자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퇴비가 되는 과정인데 부숙이 잘 된 거를 밭에다 줘야 그 땅이 비옥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거기에 활동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은행잎이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예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잎을 손수 지역에 뭐 공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어디 가보면 많잖아요. 은행잎을 주워다가 그걸 삶아가지고 보관해 놨어요. 아마 올해는 그걸 희석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우리 그 매체나 이런 데서 그런 거를 아이디어로 내가지고 말하자면 그 파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겠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또 안 보는 데서 치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둑 하나에 지키는 사람 10사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키지 않고 보지 않는 이상 자기가 몰래 벌레 많이 먹는 거 싫어서 농약 뿌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발견하냐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그러면 도둑을 지키려면 스스로 그렇게 안 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은행잎 이런 것들을 끓여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번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년정원의 핵심 키워드는 공동체하고 협동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공동체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애정이나 재미는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다 처음 뵈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 부딪히다 보면 자연히 이웃 공동체가 됩니다. 이웃 공동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 휴식 공간으로.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재작년 가을에 처음에 저 정원권에 그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가을 되니까 이 심을 만한 것들이 그렇게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가을 되면 바로 겨울 돌아오죠. 겨울 되면 각종 농작물도 그렇고 꽃이라든지 화초라든지 나무도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1년을 해보니까
봄서부터 겨울까지 1년 활동들을 해보니까 아, 여기 뭘 심어야 되겠고, 뭘 심어야 이쁘고, 뭘 심어야 수확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고 와요. 자기 주변의 이웃, 야, 여기 이런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같이 어울리자. 끌고 오게 되고, 거기에 쉼터에서 앉아서 차도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야채를 가지고 음식을 서로 공유하고 나눠 먹고. 이게 우리 백년정원의 그 엽채류 채소들은 거의 그냥 네 거 내 거가 별로 없어요. 네 거 내 거 없이 필요하면 아, 오늘 고기 구워 먹고 싶어. 그러면 고기 구워 먹으면 따면 돼요.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옆에 거 좀 따갈게. 아니면 누구한테 그냥 그 옆에 거 따갈게. 그러면 아, 그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이웃과 유대감을 갖고 대화의 장을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하게 되고 또 시흥시를 위해서 그럼 우리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의 기본은 우리가 협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협동 속에서 공동체가 자연히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다 보면 재미를 느끼실 겁니다.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상적인 우리 정원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 말고 그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뭘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라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게릴라 가드닝의 유래는 우리 1970년 초에 미국에서 시작한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뭐 화가이신 리즈 크리스티라는 분이 공터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걸 보고 그걸 치우면서 화단으로 가꾸면서 시작되는 운동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걸 이렇게만 우리들이 원론적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도심지 안에 이렇게 넓은 터가 있었대요. 그 뉴욕에. 근데 그 안에 이게 자기 땅이니까 그 땅을 이렇게 아마 뭘 이렇게 펜스를 치고 그 안에 뭐 지저분한 것들이 막 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몰래 여기를 들어간 거예요. 몰래 들어가고 거기다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몰래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야, 너 남의 땅에 왜 무단으로 침입을 했어?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7년이 걸렸대요. 7년이 걸리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뭐 뉴욕타임즈에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되면서 사회의 어떤 큰 이슈로 부각된 거죠. 근데 리즈 크리스타라는 분이 주장한 건 뭐냐면 야, 이게 네 개인 사유이긴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방치하고 환경적으로 나쁘게 만들면 그럼 주위 사람들이 결국은 다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발을 하니까 이 사람도 맞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7년 동안 끌어가지고 나중엔 해결이 안 되니까 시에서 그 땅을 매입을 했어요.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땅에 거기에 함께 활동하던 그런 분들, 꽃을 심었던 분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이것이 시작된 거는 2004년도에 영국의 리처드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지금은 그렇잖아요. 온라인 참 잘 돼 있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가 됐다든지 작은 공터가 있으면 그곳에 몰래 꽃을 심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게릴라처럼 활동을 하고 가는 건데 저희들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걸 이제 저희 사실 뭐 다른 지역에서도 가끔 부천에서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하고 실제로 활동들을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면서 접근을 했어요. 우리가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제3의 모델들을 한번 창출해보자. 그래서 시흥 백년정원 게릴라 가드닝 사례를 지금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안권에 2곳 2023년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정안꽃에 1곳
장애인 보호자업장인데 장애인들이니까 이 화단은 있는데 뭘 가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또 유실수를 심어달라 그렇게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유실수하고 화초하고 이렇게 심어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권에 4곳, 그래서 신천동 대바 화단, 은행권 2곳, 그 다음에 대학권 2곳. 이걸 하다 보니까 각 단체라든지 각 그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 요청이 와요. 저희들한테 심어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이더라고요. 돈이죠. 근데 우리 회원비 10,000원씩 내고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3의 모델을 창출해보자. 좋다. 게릴라도 좋지만 뭘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후원을 받는 업체, 단체들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할 테니까, 이런 걸 할 테니까 후원 좀 해달라. 니들도 어차피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몸으로 하는 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부족하니까 요청하는 데는 많고 필요한 건 많은데 그래서 민관사를 결합하는 그런 모델들을 한번 창출해보자. 이게 민은 우리죠. 관은 이제 시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는 이제 맞아주면 회사나 이런데 단체나 이런 데를 그래서 신천권에 그런 요청이 많아가지고 신천권에 말하자면 그 후원을 받아서 지금 4군데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권에 2곳, 대학권에 2곳. 그래서 이게 하면서 그런 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심어주고 빠지긴 하는데 돈을 후원받아서 하기도 하고 빠지긴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관리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리 잘 하시는 분을 옆에다 꼭 우리는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리나 이런 걸 사주고 그분들에게 좀 관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관리를 잘하는 곳은 꽃들이 항상 이런 것들이 잘 자라고 또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또 잘 이렇게 또 죽으면 우리들이 또 가서 봄 되고 여름 되고 그러면 이렇게 리모델링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변의 환경이나 그래서 주변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름답다 좋다 여기 쓰레기가 있던 곳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환경 계몽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왕동 이랬던 활동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쓰레기가 있던 곳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돈은 많이 들이고는 솔직히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많고 돈은 뭐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이런 게릴라 1년 동안 이런 게릴라 가드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면서 이렇게 얼라들도 와서 자식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어울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런 걸 느끼고 사는 어린이들이 분명히 커서 이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기억이 가장 큰 그 어린이한테 어릴 때 기억이 그게 오래가고 그 추억이 그거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오래간다는 거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기 지금 우리 팜플렛이 있는데 저거를 그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에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들이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곳곳에다가 우리들이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 지역 시민들도 좀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한 3,000장 이상 행사장마다 따라다니면서 물론 몸이 피곤하죠. 근데 행사장만 돌아다니면서 백년정원을 알렸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보시면 KTV, MTN, OBS 경인방송, 인터뷰, 한빛방송, 공감 토크쇼 출연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살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뭐 토크쇼에도 나가봤어요. 떨리긴 하더라고요. 떨리고 이게 뭔지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돼. 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머릿속은 뱅뱅뱅뱅 도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이런 자리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이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그런데 일념 하나는 백년정원을 하는 우리 식구들이 또 그런 식구들이 함께 많은 분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가능한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일념 하나 때문에 용기 내서 이런 자리에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말을 잘하고 이런 어떤 교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런 하다 보니까 또 연합병원 행복건강교실이라는 곳에서 강연 요청이 있어갖고 갔다 왔었어요. 근데 사실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또 소개도 받고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향후계획의 동별에 한 개씩씩 이런 민간이 협력하여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년정원 위원장으로서 그런 자부심 그다음에 그런 행복을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체험 행사든지 체험 행사를 그 자리에서 한다든지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공간으로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싶다 하는 게 저희 백년정원 가족들의 희망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우리 백년정원 시민 공동체 모임으로서 이런 앞으로 이게 이제 진천동도 만들고 대야동도 만들고 우리 하중동도 만들고 이러면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향후 우리들이 큰 이 커뮤니티 가든에 대한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그런 모범 사례로서 한번 남겨보자. 발자취를 남겨보자. 이런 사명감을 갖고 백년정원 운영위원장으로 또 그 다음에 우리 백년정원 가든호 일기 선배들은 그렇게 향후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또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1시간 동안 두서없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백년정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요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다 보면 다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믿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다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자연히 해소될 거고요. 하여간 남은 오늘 이후에 9번에 걸쳐서 이런 시간들을 갖춰줘야 되는데 어쨌든 끝날 때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